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 겨울철 창문에 붙여 단열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에어캡에 특수 발포 우레탄 도료를 도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캡에는 수많은 공기층과 요철이 있습니다. 발포 우레탄 도료를 바르면 도료가 부풀어 오르면서 에어캡의 요철과 틈을 채워 하나의 단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공기층과 발포층의 결합입니다. 마치 진공보온병이 외부의 열과 냉기가 내부로 쉽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에어캡의 공기층과 발포 우레탄 도료를 이용해 건축물 안팎의 열 이동을 줄이는 것이 이 기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단열재는 바닥뿐만 아니라 벽과 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에어캡, 일명 뽁뽁이에 특수 발포 우레탄 도료를 도포하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열 구조를 실제 건축물 전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물의 한쪽만 단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까지 하나의 단열 공간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먼저 벽체입니다. 발포 우레탄 도료를 적용한 에어캡을 벽체에 시공해 외부의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가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천장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을 받은 지붕은 상당한 열을 받게 됩니다. 이 열이 천장을 통해 실내로 전달되면 에어컨은 계속해서 실내를 식혀야 합니다. 천장에도 같은 단열 구조를 적용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바닥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닥으로 열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바닥에도 발포 우레탄 도료를 적용한 에어캡 단열층을 설치해 실내에서 만들어진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 벽, 천장을 연결해 단열층을 구성하면 건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보온 공간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건축 방식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방기나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은 에너지로 원하는 실내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실내 온도를 한번 올렸을 때 열 손실이 적다면 난방기를 계속 강하게 가동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에어컨의 가동 시간과 에너지 소비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다면 냉난방 비용뿐 아니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은 거창하고 복잡한 기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캡과 특수 발포 우레탄 도료를 결합하고 그것을 바닥, 벽, 천장 전체에 적용해 건물 자체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것. 과연 이 방법으로 겨울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이 아닌 실제 건축물과 온도 측정 실험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지켜주는 건축물로. 이것이 발포 우레탄 도료와 에어캡을 이용해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건축 방식입니다. 자, 이 칼입니다. 칼. 자, 요 못입니다. 피스. 칼로 긁거나 못에 찔려도 다시 누르면 복원이 됩니다. 아. 뽁뽁이 위에 코팅을 해서 칼로 찌르고 못을 찔러도 다시 복원이 돼요.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
총을 맞고 얘가 뚫리고 벌어져요. 다시 또 복원돼. 거기서 착안된 기술이에요. 이 비닐이에 그 도포할 수 있는 코팅제나 도료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비닐이에 접착. 아, 여기 전기 난로가 자, 여기를 비추고 있대요. 전기 난로가. 자, 이쪽을 보세요. 여기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열이 동일해요. 난로가 지금 현재 여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를. 근데 온도가 여기도 동일하게 오는 이유는 이 뽁뽁이의 진공 상태, 이 표면이 그 뽁뽁이 사이에 이 진공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열을 가해도 이쪽 표면에 열을 가해도 이 공기가 데워지면서 동일한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 작은 부위 한 군데만 온도를 주어도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동일하게 열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포 우레탄 도료와 에어캡을 이용한 단열 원리, 그리고 이를 바닥과 벽, 천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최근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대안으로 히트펌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이동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냉난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히트펌프 역시 작동하는 동안에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냉난방 장치의 효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열을 쉽게 잃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발포 우레탄 도료를 적용한 에어캡을 바닥과 벽, 천장에 시공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열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온병의 원리를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한번 올렸다면 그 따뜻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냉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처음 맞추는 데 사용하고 이후에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만들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잃느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러한 차이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 전과 시공 후, 벽과 천장, 바닥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같은 외부 온도와 같은 조건에서 실내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비교한다면 실제 단열 성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의미는 단순히 냉난방비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발전과 냉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주택과 공장, 사무실이 조금씩이라도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에서 한번 만들어진 온도를 오래 지켜주는 건물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 에너지 절약 건축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난방과 냉방을 가동하고 전력 사용량과 실내 온도 변화, 시간에 따른 열 손실까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과 데이터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건축 기술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잃지 않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발포 우레탄 도료와 에어캡을 활용한 건축물, 그 가능성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을 부어서 펌프를 막 했어요. 그 지하에 있는 그 물을 땡겨 올려서 먹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개울물을 그냥 퍼다 먹었고, 지금은 모터란 게 있어갖고 물을 끓여서 얘를 돌려요. 그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가요. 또 뭐 히트 펌프라고 해서 그 에너지 절감은 된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 호스를 가지고 가는 거는 고전 방식이 될 거야, 앞으로. 앞으로의 시대는 이 공기 이동, 여기 잠깐만 온도를 줘도 이 공기가 데워지면서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이 뽁뽁이 자체로만 단열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발한 이 코팅제는 비닐에도 이렇게 접착력이 나타내고 있어요. 즉, 진공에 비닐이 어릴 때 보온 도시락이죠. 밥을 넣으면은 뜨거운 열기에 그게 오전 내내 가요. 그 도시락을 들고 다녔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온도를 데워놓으면은 여기 작은 부위에 온도를 데워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히트 펌프 그거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우수할 거예요.